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라벨링 가공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데이터 가공 기법은 키포인트라고 하는 가공 기법입니다. 키포인트라고 하는 가공 기법은 화면의 이미지 상의 특정 내용들을 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해 주기 위한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세그멘테이션 가공 기법은 특정 부분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포인트 가공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라벨링 기법은 이미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객체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포인트를 찍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에 해당되는 그 화면에서의 위치가 되겠죠. 그 위치에 대해서 특정한 내용을 표현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객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객체들의 연결들을 통해서 그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키포인트 라벨링 기법입니다. 자,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 과일이 나와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 과일의 어느 부분에 어떤 과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거보다는 사실은 좀 더 세밀한 위치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수화와 같은 예제 같은 경우 이게 신체의 특정 부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요. 이 점을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값으로 그 값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랜드마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걸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랜드마크, 어떤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관절이나 손이나 모양 같은 경우 하나의 점, 포인트로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표시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라인의 같은 경우 라인, 폴리라인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니까 이 선들의 특정 위치들을 가지고 모양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화면에서 보시는 사람의 모양을 표시를 해주는 이 골격 포인트 모양입니다. 이걸 포인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인간의 그 뼈대의 모양처럼 닮았다고 그래서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그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과 이때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라벨링을 할 때 이제 특정 위치에 있는 값들을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이 좀 세밀하게 변하는, 즉 정교하게 변하는 위치의 값의 이동에 따라서 특징들이 달라지는 것에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가지는 얼굴의 특징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눈이 작고 그 이마가 넓고 아니면 코가 위치가 좀 다르고 턱에 선이 가늘고 두껍고 하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는 위치의 값에 따라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 키포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와 현빈과 같은 사람들은 아마 포인트를 찍으면 되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예, 인류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표시를 하려는 의미에서 보면, 왼쪽에 보시면 어떤 특정 포인트에 해당되는 얼굴의 특징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눈, 코의 위치, 입꼬리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 사이의 거리, 코, 입꼬리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얼굴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앞번에 말씀드린 현빈과 저의 이 눈, 코, 입의 그 점들의 위치 값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네. 그런 차이들을 통해서, 위치 값의 차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이 즐거운 모습인지 슬픈 모습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라벨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자, 단순하게 점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눈썹의 모양, 눈의 크기, 입의 모양, 턱의 모양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분화적으로 표시를 하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점은 점과 점의 위치 값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선의 움직임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얼굴과 같은 미묘한 변화의 위치 값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손 같은 좀 자세하게 미묘하게 변화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제 수어와 같은 동작을 인식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순한 제스처, 화면 손에 보여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할 때 이 손의 모양들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은 점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점보다는 선으로 표현하는 게, 즉 구간이 있는 선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손가락의 마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연결되어 있는 손들의 위치 값을 미리 지정을 해주면 실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훨씬 더 정교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기준값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손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떤 모양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손가락의 모양들을 표시를 할 건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표시되어 있는 내용의 마디를 몇 개를 할 건지에 따라서 각각 모형의, 즉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모형의 모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즉 손가락이 점을 모양들을 표시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포인트, 즉 점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 건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왜 이걸 표시를 하냐면 똑같은 건데 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 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표현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고, 그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포인트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손가락, 어떤 얼굴의 위치와 같은 좌표의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고, 라벨링을 할 때에는 이 부여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서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표식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번에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저작 도구에는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수정을 하고 이동을 할지를 여러 가지 기능의 훈련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키포인트, 라벨링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 손, 그 다음에 전체 신체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판단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 신체 특정 부위의 내용들을 점 또는 폴리라인의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움직이는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람의 골격과 같은 스켈레톤의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실제 이런 구분되어 있는 점의 위치의 값을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능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손의 모양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을 나타내는 이 스켈레톤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몇몇 가지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연구 혹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고자 할 때 기준에 따라서 포인트의 개수와 모델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연구자들이 즉 인공지능을 모델링하는 연구자들이 이런 스켈레톤의 모양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몇 가지의 대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제 그 몸의 포인트들을 어디에 찍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전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총 32가지의 포인트를 이용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손, 발, 몸통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모습까지 함께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전체 32개의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7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얼굴과 모습이죠. 자, 화면에서 보시면 크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골반의 위치, 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목에 대한 내용들도. 그래서 다양하게 그 기준이 적용이 되고 적용되어 있는 기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벨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스켈레톤 같은 경우 미리 정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벨러 입장에서는 이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포인트의 순서와 그 구분 내용들을 숙지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실제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위치의 값이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있는 화면,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비틀어져 있는 모양, 구부정해 있는 모양, 뒤돌아 있는 모양과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타나거든요. 동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왼쪽에 몇 번째라고 하는 요 포인트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손을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다리의 모양을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객체에 대한 앞, 뒤, 좌우에 대한 방향성을 이 포인트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숙지를 잘 해주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 중요해집니다. 이건 사실 지금 익히시는 것보다 실제 작업을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구성을 해야 그걸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훈련과 숙지될 때까지의 가이드라인을 펴놓던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얼굴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건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키포인트 라벨링 가이드라인인데 얼굴을 판단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작업 가이드라인에는 얼굴의 부위를 식별하고 각 위치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클래스로는 오른쪽 눈, 왼쪽 눈, 코, 그 다음에 오른쪽 입꼬리, 왼쪽 입꼬리에 대해서 각각의 부위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하시고 코의 경우에는 코끝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화면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먼저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모양의 오른쪽과 왼쪽이 있을 거고요. 사진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정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여기 있는 부분이 왼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왼쪽과 오른쪽인데 사실 사진에서 바라볼 때는 즉 감지되어 있는 객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왼쪽이 이 사람의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왼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으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위치의 값을 정확하게 포인트 해주시는 겁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객체되는 사물에 중점을 표시를 해주는 걸 포인트에서는 가장 명확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코끝처럼 코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코에 끝점을 표시를 해주세요라고와 같이 그 값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점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지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작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도구에서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포인트는 포인트별로 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점의 포인트의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되어 있는 기능을 가지고 각각의 순서에 맞춰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도구를 아마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면 각 클래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클래스를 선택을 한 후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트랙으로 할 건지 작성 모양을 따라 표시를 한 다음에 대상을 찾아서 범위 내의 중심, 즉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작성하신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통해서 값을 조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해야 될 내용이 5개라면 순서에 따라서 그 5번을 반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VH라고 하는 기능에서는 모양이 저기 점에 5개로 되어 있는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라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5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 이제 리스트를 눌러보시면 화면에 리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 표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형의 형태의 쉐입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객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 객체가 잘 표현이 되면 화면에서 바로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 화면을 이미지를 확대하시거나 너무 크다 싶으면 축소하셔서 내가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 같은 경우 너무 작으니까 확대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낙대해서 그 중점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이기 때문에 단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라벨을 수정을 하시는 거죠. 혹시 내가 사용을 했는데 내가 순서를 바꿔서 오른쪽을 찍어야 되는데 왼쪽을 먼저 했다. 그러면 먼저 바꾸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즉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어서 가능을 하지만 순서가 있는 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각 5개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표시를 하셨다면 순서대로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각 속성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만 해주시면 포인트는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포인트를 찍는 모습들은 내가 선택한 위치의 좌표의 값이 어떤 카테고리, 즉 어떤 라벨을 가진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점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찍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지 기능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장을 제대로 하셨다면, 즉 입력했을 때 속성 값을 수정을 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하셨다면 그 포인트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날지 유추되시죠? 이제는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화면에 텍스트 파일에 그 측정 좌표의 값과 속성 값이 거기에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순서가 있는, 즉 1번, 2번, 3번, 4번, 5번과 같은 이 순서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미리 지정해 놓고, 그래서 1번은 왼쪽이고 2번은 오른쪽 눈이고 3번은 코고 4번은 왼쪽 입꼬리고 5번은 오른쪽 입꼬리라고 일단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그 점을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앞번에 화면에 나와 있는 옵션 창에 마우스를 딱 올려놓으시면, 기능상에 올려놓으시면 요 쉐입에 점의 개수를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 화면에서 점을 5개를 하겠다라고 하면 5개를 표시를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5 연속으로 5개 찍어 나면 그 속성이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전체 카테고리는 얼굴을 구분하는 것, 얼굴 구분이라고 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앞에 있는 순서에 맞춰서 1, 2, 3, 4, 5 이렇게 찍게 되면 전체 얼굴 구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카테고리에 5개의 점들의 속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1, 2, 3, 4, 5라고 하는 점의 순서대로 좌표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쉽게 그 점들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카테고리 하나에 5개의 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키포인트의 얼굴의 골격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이라고 하니까 지금 전체 얼굴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좀 다른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번에는 점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제 각각 점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점을 찍었을 때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점의 그 관계를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화면에 나와 있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관계를 설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켈레톤 라벨링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앞번에서 말씀드렸지 그 골격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이 돼서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꼭 골격은 아니지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전 작업으로 클래스와 라벨을 설정을 하는데요. 개별 클래스와 라벨을 스켈레톤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기초 이미지가 되는 배경을 놓고 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미리 찍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한 후에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 작업이 한 단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 도구 같은 경우에는 라벨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라벨 특수한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스켈레톤으로 특정 얼굴 부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가지고 기준이 되는 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에 필요한 위치 값들을 미리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찍어 놓고 가게 되면 5개의 점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나는 선을 더 연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의 값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굳이 앞에서 한 예를 보게 되면 점 5개만 찍어도 굳이 상관은 없는데 제가 좀 화면상에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선을 한번 그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 스켈레톤 얼굴의 골격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얼굴에 대한 그 스켈레톤을 적용을 하는 방식은 그 화면에 보시면 왼쪽 기능에 보시면 스켈레톤 아이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앞에서 스켈레톤의 그 카테고리를 추가하지 않았으면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추가를 하셨다면 여기 있는 기능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 메뉴에 스켈레톤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라벨링 작업하는 내용과 똑같이 화면에 옵션 값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클래스를 설정을 하시고 객체를 탐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스켈레톤은 한 번에 이미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딱 맞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구조가 나오게 되고 그 구조에 대한 포인트의 위치를 조금씩 수정해 주면서 그 작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의 속성을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수정을 하시면 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앞에서 작업한 스켈레톤의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카테고리, 라벨의 이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특정 모양으로 내가 작업을 하겠다 작성을 하고요. 화면에 보시면 사각형의 박스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드래그를 하시거나 클릭을 하시면 그 5개의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작성을 해 놓은 그 스켈레톤의 모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려놓게 되면 실제 그 점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박스가 하나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의 값들, 즉 여기 있는 점의 값을 이동을 통해서 각각의 위치의 값으로 원하는 위치의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전체 한 번에 그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하나의 카테고리 밑에 점들이니까요. 점들의 속성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게 얼굴 골격에 대한 스켈레톤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성을 해놓은 스켈레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양을 크게 그려놓게 되시면 5개의 점이 하나의 큰 덩어리 묶음으로 표시가 되고 그 묶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안에 있는 점의 값들을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한 번에 오른쪽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정이 마치게 되면 이렇게 속성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전신의 모양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 모양을 이용을 해서 스켈레톤을 작성을 한번 하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를 이용한 스켈레톤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속성 값을 그 순차적인 점의 위치의 값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값을 미리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점을 카테고리 이름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숫자의 값, 즉 점의 점의 순서의 값으로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글자, 즉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정의를 할지 아니면 번호로 정의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할 건 신체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영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부위를 각 지점별로 작성을 하고 각 신체 부위에 대한 번호를 구분해서 클래스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상 프레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그 프레임의 이동에 따라서 스켈레톤의 모양이 변화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키포인트, 전신에 대한 키포인트를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켈레톤을 이용을 해서 전신에 대한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 포인트를 기준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찍어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트별로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 그 관계 설정은 신체의 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스켈레톤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겁니다. 기준이 되는 백그라운드 그림을 가져오고 여기에 따라서 점을 표시를 하는 거죠. 점은 임의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의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작업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기준은 번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부위의 새로운 카테고리 속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의되는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체의 연결 정도에 따라서 그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관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신체에 대한 뼈대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켈레톤 모양을 신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스켈레톤을 적용을 해서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에는 스켈레톤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이번에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는 즉 연속되어 있는 프레임에서 똑같은 객체 즉 똑같은 클래스 라벨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트랙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만큼 박스를 치시면 전체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고 각 포인트의 위치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속성을 잘못 지정하였다면 수정을 하시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박스의 위치를 수정을 해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과 5번의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메뉴에 있는 기능, 스켈레톤을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작성해 놓은 신체 모양 대인 신체 모양, 이번에는 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쭉 나와 있는 모양으로 표시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스켈레톤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상은 앞번에 구간 정제에서 살펴본 멀리뛰기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멀리뛰기 화면에 선수의 이동 모습을 스켈레톤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 박싱을 하게 되면 각 포인트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수의 인체적인 모양에 따라서 각 포인트들을 위치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서 살펴본 오른쪽과 왼쪽, 정확하게 위치에 따른 변화에 따른 점의 모양을 잘 인식을 하시고 내가 지금 선택해 있는 점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 영상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거나 다이나믹하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바뀌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순간들에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임을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앞에서 했던 동작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그 동작을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통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작업을 프레임마다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일정하게 변화하거나 규칙적으로 변화한다면 프레임의 점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 한 프레임 0.1초마다 어떤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면 한 장 한 장마다 이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변화의 모습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변하니까 구간 점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동되는 순간들을 탐지를 해서 이동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스켈레톤을 적용을 해서 실제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수의 첫 번째 사진의 모습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모습에 맞춰 그 위치를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데 화면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오른쪽과 왼쪽을 좀 구분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양이 나타났으면 이 모양에 맞춰서 다음 프레임으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동을 하고 각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수정을 또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왼쪽 아까 말씀드린 그 발의 위치의 변화, 특정 왼쪽 오른쪽에 대한 구분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정확하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기를 한다든가 확대를 통해서 그 편집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같은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의 길이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범위를 하나씩 이동을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의 움직임이 역동적이잖아요.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표현할 때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운동 말고 뭐 댄스, 스포츠, 춤이라든지 안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의 행인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돼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중간에 넘어가서 이제 도약 부분의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보다는 모양이 그 모습이 많이 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하니까 또 모양이 변경을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손으로 그린다는 게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살짝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객체에 대해서 추적하는 한 장 한 장 따라가기도 하지만 이걸 자동화해주는 오토 어노테이션 기능들이 사실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토 어노테이션들을 뒤에서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게 되시면 그 폰트에 따른 신체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에 따른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